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는 이런 필름 형태로 된 거고요. 이게 뭐냐면 축구복이나 운동복에 보면 등 넘버 내지는 뭐 글씨나 그런 것들을 한 색깔로 이제 붙여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표현되어 있는 게 보통 실크 스크린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옷에 인쇄를 해서 글씨나 그림 같은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필름 형태로 커팅을 해서 오려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등 넘버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숫자가 다 바뀌어야 되고 글씨들이 한 글자씩 다 바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판을 하나씩 실크 스크린은 그렇게 판을 하나씩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필름 형태로 글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커팅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열 프레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에 의해서 눌러서 압력과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커팅이 돼 있는 부분이 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붙이는 방식이니까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나 뭐 박스 테이프 같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도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 있죠. 투명한 것도 있고 뭐 검은색, 빨간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트지 형태도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요 종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단색. 지금은 검은색이지만 보통 이제 흰색, 검은색을 많이 보셨겠죠. 등 넘버니까. 그것도 있고 뭐 빨간색, 핑크색 이런 색깔들은 회사에서 제조를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연한 부분과 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윗부분이 이건 되게 얇은 필름의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벗겨내면 잘 안 벗겨지지만 이렇게 벗겨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아이고 벗겨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돼서 보이시죠? 이렇게 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이 필름은 이 겉에 투명한 필름은 여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묻으면 안 되니까 내지는 긁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보호해 주는 부분이고 여기 뒷부분은 굉장히 얇긴 하지만 열에 의해서 녹는 본드가 도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져도 괜찮아요. 본드의 형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냥 이렇게 바르면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굳는 것도 있고 어떠한 뭐 접착이 가능한 다른 걸 섞어주면 고착제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이형의 다른 어떤 거를 섞어줘서 그게 교반이 돼야지만 굳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특정한 조건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녹아서 붙는 형태의 풀이 지금 여기 도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숫자를 이렇게 커팅을 하면 지금 이건 뒷면이니까 좌우 반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뒤집어서 붙였을 때 숫자 1이 드러날 테니까 1이라는 숫자를 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거를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반대로 돼 있어야지 얘를 이렇게 붙였을 때 나머지 부분을 벗겨내면 벗겨내면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색 필름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흰색, 검은색, 회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등등 해서 색깔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뭐 꽤 다양합니다. 지금 한 20가지 색상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색 필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플럭이라는 건데 플럭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벗겨내면 요거는 보이실까요? 이렇게 조금 소재가 달라요. 이렇게 털 모양이죠.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 운동복에 보면은 겨울 운동복에는 이렇게 요런 소재들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플록이라는 털의 느낌, 따뜻한 느낌, 패브릭의 느낌이 드는 원단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죠. 퍼프예요. 퍼프 발포라고 하는데 얘는 열을 받으면 부푸는 성질을 갖고 있는 잉크가 도포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열에 의해서
붙을 수 있는 본드가 도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나면은 얘가 열에 의해서, 특정한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요. 예. 막 이렇게 부푸는 건, 막 이렇게 부푸는 건 아니에요. 극적으로 부풀진 않지만 보통보다는 좀 부풀어서 어떤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거, 네, 흔히 알고 있는 스카치예요. 3M 스카치. 예.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네, 원단인데, 이것도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파랑색, 그리고 뭐 요즘은 검은색 계열도 잘 보이고, 예,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준비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지금 이거는 제 손이 비칠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비치는데, 얘는 이런 오로라 반사 재질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얘는 말하자면 선글라스 같은, 네, 이런 빛을 반사시키는, 네, 글래스 같은 느낌의 그거에다가 투명해요. 그리고 투명한 곳에다가 이런 빛을 굴절시켜서 이런 프리즘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커팅을 해서 붙이면 반짝반짝하게 비닐이 한 겹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야광입니다. 흔히 야광으로 알고 있는, 네, 보통은 축광이라고 하는데, 빛을 축적해 놨다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자기 빛을 가지고 있던 빛을 발산시키는, 네, 야광입니다. 야광.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걸 어떻게 붙이는지는 제가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하실 때 꼭 이런,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다림질 하실 때 보면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요. 천 같은 거를. 천을 이렇게 깔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를 준비했어요. 다리미는 항상 이렇게 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하지만 뭔가에 작업을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몰입을 하면 이게 누워 있는지 이거를 신경을 못 쓰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꼭 안전사항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네, 칼이나 가위 같은 걸 준비하셔서 얘를 필요한 모양으로 오리시면 돼요. 오릴 때는 뭐 무작위로 오려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오리는 게 조금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테스트로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볼게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으로 오렸어요. 이렇게 오리면, 네, 저는 지금 이런 테프론 코팅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 가지고 할 건데, 여기는 뭐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테프론 코팅이 돼 있어서 뭔가 달라붙질 않아요. 프라이팬 코팅한 거랑 똑같은 소재가 여기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서 하실 때는 간단히 이제 천 조각이 있으면, 네, 하다못해 뭐 입던 티셔츠 있죠. 네, 그거 더 이상 이제 입지 않는 거, 그 티셔츠를 여기 위에다가 덮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겹에 열 전도를 시킬 수 있는 한 겹에 작은 천을 깔고 이렇게 꾹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 네.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도는 다림에 보시면 면과 마가 있습니다. 면은 한 150도에서 160도 정도고요. 마는 170에서 180도 정도가 올라가요. 옛날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마의 온도가 160도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설정이 돼 있을 건데, 그 정도만 되셔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면 아직 뜨거워요. 네,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붙었어요. 안 떨어지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 위에는 보호하는 비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칼로 벗겨볼까요? 툭
하면 비닐이 떨어지고요. 보이실까요? 네, 비닐이 떨어지고 얘는 붙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씩 해서 붙여 볼게요. 네, 요거 아까 플록이라고 했던 네, 그 소재인데 얘도 이렇게 덮어서 꾹 눌러 볼게요. 열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열을 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일 큰 문제는 여기 원단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한 20에서 30초 사이 정도 넘어가면은 얘도 누렇게 타버려요. 온도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무 지나치게 열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하셔서, 문제가 얘는 열을 주고 나면 잘 붙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풀이 아직 안 녹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이 가도록 다시 한번 달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녹아서 붙게 될 겁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됐죠. 그러면 잘 붙어 있네요. 꽤. 그리고 뭘 해볼까요? 네, 이 필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름도 발라서 얘는 이렇게 걸쳐 볼게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얘는 투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투명한 효과를 살려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걸쳐서 이렇게 꾹.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을 때는 끝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꾹꾹 한번 다시 눌러서 잘 붙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붙었어요. 열을 받으면 빛이 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벗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작업할 때 주의하실 게 꼭 이렇게 칼로 안 벗겨내도 됩니다. 손톱 끝이나 뭐 조금 뾰족한 것들로 이렇게 비벼서 벗겨내면 돼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잘 안 붙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붙이면 되는데 너무 날카로운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가늘거나 너무 붙어 있는 부분이 작은 걸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땐 다시 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벗겨내면 본드가 녹아 있는 상태라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액상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혀서 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녹아 있던 본드가 이렇게 굳어요. 식으면. 그러면 뗄 때 굳어서 이렇게 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다시 붙이니까 또 붙었네요. 이렇게 되고요. 야광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광도 삼각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얘는 야광이니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꼭. 그리고 사실 다리미로 다릴 때 내가 어디를 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니까 넓은 영역을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전체를 포함하도록 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붙었고요. 필름은 나중에 떼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반사 소재, 이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옆부분에다가 구성을 조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볼게요. 그리고 다리미로 또 세게 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뜨거운 열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필름도 울 수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네, 천천히. 그리고 얘도 파란색 반사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그림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미리 스케치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통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고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아서 평가해서 그런 거지,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은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 누군가 생각할 때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잘 그린 뭐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림이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시더라도 이렇게 가위질을 통해서, 내지는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냅니다.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뭐 조금 귀엽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손으로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포입니다. 발포. 발포는 특별히 조금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얘는 조금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얘도 발포예요. 얘도 발포인데 얘는 지금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붙일 건데, 이렇게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발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잘 지켜줘야 됩니다. 발포는 네, 시간을 조금 잘 지켜줘야 되고, 얘를 제가 다릴 건데 저도 아직 시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네, 약간 부풀었어요. 그리고 발포는 특징이 안에서 부풀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이 자동으로 벗겨져 버려요. 이렇게. 네, 이미 뗄 필요가 없죠.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라색 필름은 어디 갔지? 얘도 이미 벗겨졌어요. 그리고 발포는 살짝 봐서 조금 덜 부풀었네 하시면은,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봤다가 다시 한번, 네, 필요하면 열을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금방,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맞췄을 때는 한 5초에서 7초 정도면은 충분히 붓고, 부푸는 것도 충분히 부풉니다. 얘는 이제 색이 좀 연해졌죠. 발포는 색이 연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르죠. 네,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색이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갖고 있는 발포, 터져서 이렇게 부푸는 성분들이 색을, 터지면서 색을 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이 더 드러났고, 얘도 마찬가지죠. 필름이랑 비교해 볼까요? 좀 더 연하죠. 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부풀었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풀었어요.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얘도 약간 부풀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구성을 하면, 물론 나는 조금씩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볼게요. 제가 쥐를 한 마리 그려볼게요. 조금 귀엽진 않네요. 다시 그릴게요. 쥐돌이를 조금 볼 수 있게 크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오려서, 네, 이건 이제 그 색깔이 있는 요런 것 위에 뭐 눈, 코, 입을 그린다거나 해서 그림을 하나로 완성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잘랐죠.
자르고 나서 그냥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얼굴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렸어요. 그럼 이 위에 눈, 코, 입을 분명히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되게 힘들어요. 왜? 당연히 힘들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또 뭔가 눈, 코, 입을 그리려면 여기에 맞춰서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뒤집어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자르면 좋은 점이 금방 말씀드릴게요. 자르고 나서 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대충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그림 결과물이 중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칼을 사용하실 때 얘를 너무 이렇게 세워서 쓰지 마세요. 너무 세워서 쓰시면은 앞에 필름도 다 날아갈 뿐더러,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어야 하는 부분들이 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칼날을 세우게 되면 얘네를 찍찍찍찍, 쥐라서 찍찍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리게 되면서 선이 부드럽게 둥글게 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요. 각이 져서. 그래서 이걸 둥글게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손목에 힘을 조금 빼고 이렇게 기울여서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너무 힘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밑에 요 손가락으로 받쳐서, 요렇게 받쳐서 얘를 천천히 정교하게 요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쥐의 얼굴 형태가 필요해서 커팅을 했는데, 커팅을 하고 나서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오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떼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요 부분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이렇게 덩어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글씨를 쓰고 싶어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이쪽이 앞면이기 때문에 그릴 때는 뒤집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와 먹지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그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먹지를 대고 따라 그리면서 그리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 자, 요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선을 따라서 자르게 되잖아요. 자르게 되면 완전히 자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자르지 않는 게. 네. 살짝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위만 살짝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 해봐요. 그래서 네, 느낌만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요 주변을 한번 잘라내 볼게요. 잘라내고, 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칼질이 덜 돼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이거의 장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를 다시 위치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따로 칼로 가위로 오려냈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를 위치를 잡고 얘를 또 같은 위치, 내가 구상한 위치에 놓으려면 다시 이렇게 놓고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붙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 여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칼이 어긋나서 이렇게 됐다, 이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여기랑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긋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붙일 때는 얘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이면 돼요. 다만
칼자국은 미세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야 돼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그리고 안쪽을 없앴어요. 없앨게요. 이렇게 없앴죠. 그리고 주변도 불필요하니까 제가 한번 없애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떼내겠습니다. 어휴, 같이 떨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버텨만 주면 뜯어내서 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이런 이어지지 않은 도형, 중간을 없애야 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러고 나서 여길 또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뒷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낸다면 얘는 오려내서 빼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그만한 그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실전이고요. 저는 고양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고양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네, 지금 실루엣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려볼게요. 그리고 꼬리,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릴 건데 귀에도 그림자를 하나씩 놓고 눈, 코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설계를 할 거예요. 여기는 플록 브라운 색상을 이용할 거고요. 눈, 코, 입은 검정 플록이 있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재료에는 없어서 검정색 필름을 이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한글로, 과감하게 한글로 고양 이 라고, 이거는 보라색 발포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색을 채워야 되는 부분은 자기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네, 요렇게 하고 이걸 조금 있다가 작은 가방에다가 옮길 겁니다. 대신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어쨌든 해볼게요. 뒤집어서 그릴 거고요. 잘 안 보인다. 큰일이다. 자, 요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다행히 나왔네요. 네, 다행히 나왔어요. 요거를 간단히 칼로 오려 볼게요. 뭐 조금 삐뚤빼뚤해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완성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이 플록 재질은 두께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칼로 그을 때 얘네가 살짝씩 밀리거나 칼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작은 부분을 동그랗게 굴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칼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쁘게 하고 싶잖아요. 네. 요렇게 굉장히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뿅, 뿅. 그리고 칼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빛에 비춰서 칼로 내가 다 그린 게 맞나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고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떼낼 때는 가는 부분이 있는 요런 제가 아까 팔 다리 같은 걸 그렸던 부분은 잠시만요. 네, 팔 다리 부분을 그렸던 가늘어지는 부분은 천천히 조심해서 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양이를 그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꼬리는 제가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살렸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리고 여기 다리 사이 이 부분도 제가 뗐었거든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톡. 네. 이렇게 하면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나왔나요? 네,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하나가 확보가 됐고, 그리고 검은색 이게 뭐라고 재밌네요 갑자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고양이가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귀 부분과 눈, 코, 그리고 수염을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작게나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리고 욕심이 생기네요. 조금 까망이 발로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만 할까요? 네,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지긴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오려 볼게요. 네. 이걸 그려서 그 위치 그대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유가 그겁니다. 그 위치 그대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딱 맞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이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큰일 났네요. 지금 눈, 코, 입을 해야 되는데 눈, 코, 입이 유령 눈, 코, 입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우, 네, 네, 수염, 수염. 네, 네, 했고 불필요한 부분을 또 잘라내 볼게요. 했어요. 뜯어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뜯어낼 겁니다. 뜯어낼 거예요. 뜯어낼 건데 얘는 안 돼. 너무 자, 뜯어낼 때 만약에 따라 나온다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안 되네. 눌러주십시오.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해서 뒷면에 제가 너무 욕심이 컸나 봅니다. 네, 욕심이 컸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 작아. 안 돼. 해보자. 해보자. 안 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제 위치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다니. 칼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나 봅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울고 싶습니다. 네. 눈, 코, 입은 제가 다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네. 보라색 발포를 이용해서 고양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썼고요. 네, 확실히 보입니다. 이거는 잘 해볼게요. 네, 안쪽에 모양이 너무 작아서 고양이 그 동그라미 안쪽의 부분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덩어리로 된 글씨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잠시만요. 네, 요렇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잡아가면서 여기는 누르고 올려주고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천천히, 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네. 이야. 우와. 우와. 고양이.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요거 제가 오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고양이의 귀와 눈, 그거는 제가 따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너무 작은 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건. 네. 눈, 코, 오케이. 자, 그러면 했던 걸 네, 요 가방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가방. 아까 고양이. 네. 고양이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고양이. 네. 붙일 건데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뭔가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깔아서 지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가 지금 두꺼워요. 그래서 저기를 조금 피해서 해야지만 층이 안 생기고 네, 층이 안 생기고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열을 줬어요. 그리고 빨리 식혀주면 좋겠죠? 네, 식혀주고요. 잘 붙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오려놓은 고양이의 귀는 살았어요. 귀는 살았습니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귀는 살았어요. 어쨌든 귀는 살았는데 오! 귀 부분이 살았어. 살짝 이렇게. 네. 덮어서 다려줍니다. 귀 살았어요. 자, 이제 제가 너무 작은 걸 했어요. 어디 갔어? 보이지도 않아. 이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입이 왜 자꾸 삐뚤어지니? 어?
여러분 개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개 아니에요. 기왕이면 크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됐고. 붙었어. 아, 붙었어.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팍 했냐면 정전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 붙어 있지 않고 정전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잡고 나서 빠르게 했어요. 네. 수염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수염. 제가 포기란 없다. 포기는 없고 할 일은 많다. 가능하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핫. 에이, 안 되네. 저는 너무 작은 걸 했어요. 아, 힘듭니다. 절망적이에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수염이 너무 길어. 아, 고양이 수염이 망했습니다. 고양이 수염이 망했어요. 고양이 수염이 망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옹아, 조금만 기다리렴. 아, 칼로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잡아가면서, 네, 고군분투네요. 너무 고군분투네요.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아, 진짜 이제 고양이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고양이 마지막입니다. 이건 발포니까요. 요. 고양이.
네. 고양이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보이십니까? 네, 여기는 보라색으로 지금 잘 붙어서 부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됐습니다.